세계 1위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요즘 한마디로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게 AI 부분이라고 합니다. AI랑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될까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읽더라고요. 루이비통, 모엠, 샹통, 헤네시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품을 많이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 그룹을 어떻게 읽는지 좀 어려웠는데 사실 이제 럭셔리 그룹이죠. 요 한마디로 이제 이 어려운 불경기다 보니까 이제 루이비통 이 그룹이 사실은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 그룹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명품 업계도 이제 경기 한파에도 이제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매출 감소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AI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공급망 계획이라든가 책정 마케팅 디자인 분야라든가 고객의 추천 마케팅 메시지 생성이라든가 환율의 변동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파니 매장에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고객의 과거 이제 구매 상담 기록이라든가 요약해서 상담원이 보다 이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디지털 경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제 중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제 루이비통 측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보다 편하게 사내 AI 에이전시가 이제 고급 오픈 AI나 구글의 생성형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매월 200만 건 이상의 요청을 소화하면서 4만 명 이상의 직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명품의 본질을 지키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게 돼서 이제 효율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많이 하게 돼서 이제 효율을 올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매출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성도도 많이 올리게 되면서 이제 가격에 민감하게 되면서 많이 올리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올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럭셔리 제국의 루이비통을 이렇게 해서 전략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안에는 사실 75개 정도의 어쨌든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명품을 구원투사가 되지 않을까라게 생각이 된다고 하고 이 안에서 어쨌든 럭셔리 디자인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인재도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 가능한 안에 연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22% 정도의 재방문율을 올렸다고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생산율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면서 이게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생산을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였다고 하는 이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재방문율이 또 22%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이 또한 그래도 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AI가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화를 시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창의적 프로세스를 좀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더링 변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 생성에 대한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집단적으로 렌더링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강화시켜준다고 하고요. 고객의 경험에 대한 경험을 개인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선호라든가 구매에 대한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서 어쨌든 추천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경험을 어쨌든 사람이 어쨌든 다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현대에게 더욱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묘하게 하는 부분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없는데 AI가 미묘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해서 운영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명품이 극소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 이 부분을 AI는 바로바로 찾는 데에서 아주 잘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과잉 생산과 폐기물을 줄이는데 아주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단순한 인간에 대해서 대체한 도구가 아니라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을 상호 보완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아주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윤리적인 책임감과 AI 활용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활용에 있어서 어쨌든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탠포드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공정하고 편향성 없는 AI 모델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제는 명품 브랜드에도 AI가 적용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